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출산 가방으로 무엇을 싸야 될지 제가 준비한 리스트의 기준은 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름에 태어나는 아기는 역류 방지 쿠션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산 직전에 미리 준비해둬야 할 육아용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생후 3개월 동안 사용하는 필수 품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스트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먼저 육아용품을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눴는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순서는 각 영역별로 중고로 거래한 또는 물려받은 제품을 먼저 선별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리스트 중에서 좀 특이사항인 것, 이렇게 2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의류 영역입니다. 제가 의류 영역에서 중고로 거래한 또는 이제 물려받은 제품은 베넷 저고리, 내복, 외출복, 신생아 양말이나 모자 이렇게인데요. 사실 당근 마켓에서 아기 옷 세탁 세제를 구매할 수 있다면 새 제품으로 구매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세탁 세제의 경우에는 출산 직전에 베넷 저고리나 속싸개나 겉싸개, 아기 손수건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빨래해 놔야 되기 때문에 먼저 구매를 해두는 것이 꼭 필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베넷 저고리도 있고 베넷 가운도 있고 베넷 수트도 있고 이게 뭔 차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베넷 저고리나 베넷 가운은 비슷한 건데 이제 저희 한복처럼 끈으로 편하게 쉽게 풀고 입힐 수 있는 용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베넷 수트는 일체형 옷인데요. 이제 뭐 똑딱이나 찍찍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루아야, 이모랑 삼촌들한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시다시피 육아의 세계에 접어들었고요. 출산 가방 편하고 다르게 육아용품은 설명할 것이 너무 많아서 글로만 담기에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제 뒤에 있는 로아의 옷장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옷은 진짜 애매한데요. 저희 성인들도 옷장의 옷의 개수는 다 제각기 다르잖아요. 그래서 몇 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3-4벌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언니한테 거의 옷을 2박스 정도 물려받아서 되게 양이 많은 편이에요. 신생아 시기에는 아이 몸이 너무 작고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그냥 덮어줄 수 있는 베넷 가운이랑 베넷 저고리를 생후 1개월까지 계속 입혔어요. 베넷 수트들도 있는데 사이즈가 많이 안 맞기도 했고 베넷 가운이나 베넷 저고리가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베넷 가운 3벌하고 똑같은 디자인의 베넷 저고리 2개를 추가해서 5벌 정도를 번갈아 가면서 입혔어요. 근데 1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이가 이제 몸도 제법 커지고 튼튼해져서 베넷 수트를 입힐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똑딱이로 입힐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두두둑 뜯어가지고 기저귀를 갈아주거든요. 여기서는 굳이 뭐 두두둑 뜯을 필요 없이 이렇게 들추면 바로 보이니까요. 근데 이제 단점은 금방 잘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 배가 좀 차가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후 1개월 이후부터는 이런 거랑 여기까지만 잠깐 보여드려도 거의 2개월 동안 입힌 게 최소 15벌 이상은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예쁜 옷 입고 다음날 아침에 얘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저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게 그 모습을 보면 모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을수록 좋다. 근데 최소 4벌은 그래도 준비해 두셔라 라고 얘기를 해두고 싶습니다.
저는 여름아기라서 아직 내복을 입힌 적은 없는데 겨울에 태어나는 아기들은 생후 1개월 동안 도톰하게 된 따뜻한 베넷 가운이나 베넷 저고리를 사용해 주시다가 이 내복을 같이 입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겨울에 이 내복 한 3벌 정도랑 그리고 다리까지 나와 있는 바디수트 아니면 다리가 없는 바디수트를 입혔을 때는 속사계로 배까지 덮어줄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외출복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공식적인 자리에 입고 나갈 아주 예쁘고 깜찍한 옷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신생아 예방접종 맞으러 갈 때랑 친척들 만나 뵐 때 그냥 집에서 입던 베넷 수트, 베넷 저고리, 베넷 가운 입히고 갔었거든요.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아기 보온만 유지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외출복은 2벌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자고 여기가 양말, 여기가 이제 손싸개인데요. 모두 외출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3개 정도씩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천기저귀는 4장 정도 준비해주세요. 이게 천기저귀다 보니까 액체, 땀, 물 흡수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목욕타월뿐만 아니라 이렇게 분유나 모유를 먹일 때도 팔 위에다가 덧대서 아기 머리를 올려놓는 또는 수유 쿠션 위에다가 베개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아기 머리를 대는 용도로도 사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는 이거를 한 팩으로 봤을 때 5, 60장 정도 들어있거든요. 조리원 퇴소하고 그래도 3팩 정도는 준비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기존보다 기저귀 값을 싸게 판매한다고 해서 거기서 아예 한 박스를 구매해왔거든요. 기저귀 커버는 보니까 기저귀를 입고 나서 그 위에 따로 덧 입히는 옷 같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보온을 위한 거라서 저는 구매를 하지 않았고요. 기저귀 밴드는 대부분 그냥 아기들이 입는 기저귀를 다 기저귀 밴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 밴드냐? 아기들 쉽게 기저귀 벗기고 입힐 수 있도록 이렇게 밴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지금 2단계를 사용하고 있고요. 신생아들은 1단계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단계가 구분되어지는 거는 신생아의 체중에 비례해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거 잘 확인하셔서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용 세탁 세제는 마트에 가서 1개 이상 꼭 구비해 두세요. 저는 아직 한 통을 다 사용하진 않은 상태거든요. 미리 2통 정도 구매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 영역, 수유용품입니다. 여기서 중고로 물려받거나 구매한 것은 유축기, 수유 쿠션, 젖병 소독기나 건조대 이렇게인데요. 유축기 같은 경우는 이 펌프 역할을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남이 쓰던 거를 물려받아도 위생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축기랑 연결돼서 이제 엄마의 가슴에 닿는 깔때기는 직접 사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제 이 깔때기는 제가 산후조리원에 물어봤을 때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거의 절반 가격으로 조리원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를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은 구매를 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이사항을 더 말씀드리자면 모유 수유를 난 할 건데 젖병이 꼭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모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모유 저장 팩이나 또는 젖병에 미리 담아둬야 돼서 이 젖병을 한 3, 4개 정도는 구비를 해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젖병을 총 5개 갖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2시간 전에 먹었던 젖병하고 방금 전에 먹은 젖병이 설거지통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방금 씻고 다 마른 젖병 3개를 소독기에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소독을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말리는데도 시간이 걸려서 다 먹은 젖병을 새로 다시 사용하기까지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이 젖병 5개도 약간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5개 이상을 사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축기 1개를 갖고 있고 깔때기는 총 2개를 쓰고 있습니다. 젖병하고 마찬가지로 깔때기도 한번 사용하고 씻은 다음에 말린 다음에 소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동안 사용할 깔때기 하나를 더 구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모유 저장팩은 진짜 많이 받았는데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산 전에 굳이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멀리 외출을 할 때 또는 모유 양이 너무 많아서 미리 담아놓고 냉장고에 보관해 놓으려고 하는 건데, 경산모인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초산모일 경우에는 내 모유 양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모유 저장팩은 산후조리원에서 모유 양을 한번 파악해보고 너무 많이 나온다 싶으면 그때 몇십 장 정도 구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은 제 수유존입니다. 지금 제 무릎 위에 있는 것이 수유 쿠션인데요. 이거는 1개만 준비해주세요. 근데 만약 나는 아이에게 분유만 먹일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쿠션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분유 포트기고요. 이것도 출산 전에 1개 정도씩 구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완전 모유 수유를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모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혼합 수유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완전 모유 수유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체력적으로 산모에게 너무 부담이 되고 하루 종일 몇 시간 내내 이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에서 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웬만큼 결심이 서지 않는 이상은 완전 모유 수유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분유 포트기도 하나는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아기가 배고파할 때, 올 때 바로 분유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물을 계속 데피는 용도입니다. 저는 현재 이 분유 800g을 일주일에 한 통 다 사용하고요. 조리원 퇴소하고 난 직후 신생아 시기에는 400g 기준으로 일주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조리원에 있을 때 모유양을 보시고 적절한 개수로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달치 정도는 미리 먹을 수 있는 양을 구매해 놓은 상태로 조리원에 퇴소하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 공갈 젖꼭지는 이렇게 한 세트로 팔아서 2개를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거를 60일쯤 됐을 때 구매를 했었어요. 저는 지금도 손가락을 많이 물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굳이 이거를 구매했었던 이유는 외출했을 때나 제가 정말 너무 피곤해서 아이를 케어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좀 비상 상황일 때 그때 물리려고 사놓은 거고요. 신생아 때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었어요. 공갈 젖꼭지는 엄마의 육아 가치관에 따라서 구매하냐 안 하냐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사지 마라 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출산 전에 꼭 미리 사놔야 될 제품은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아가 배고파서 울고 있거든요. 제가 유축해 놓은 건데 이게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나서 약간 식었어요. 이거를 그대로 주면 너무 차가워서 노아가 잘 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데워주는 중탕기가 필요해요. 제가 갖고 있는 보틀 워머는 항상 물을 조금씩 채워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얘를 이렇게 넣어놓고 데워 놓으면 엄청 따뜻해져 있어요. 그거를 바로 먹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 침구류입니다. 침구류에서 제가 중고로 받은 것은 속사계랑 모빌, 스와드럽, 아기 침대, 바운서, 겉사계 이렇게입니다. 이제 특이사항을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베개는 아기에 따라서 베개를 싫어하는 아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책에서는 베개가 생후 1개월부터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베개도 일단 구매하는 것을 보류한 상태고요. 이불이 필요한데 생후 2개월 이후부터 사용을 하고 그 2개월 이전까지는 보통 속사계나 타월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요만 필요한데 저는 이제 여름 아기이기 때문에 아이가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좀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될 수 있는 여름용 인견 매트랑 그리고 여름용 블랭킷 2개씩 구매를 했습니다. 여긴
저희 안방인데요. 아기 침구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개는 아기가 잠잘 때 수면 환경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는 온습도계를 하나 꼭 구비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사계는 4장 정도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할게요. 굳이 싸게 역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외출했을 때 간단하게 알을 깔아줄 수 있는 이불도 될 수 있고, 집에서도 담요 역할로 배 따뜻하게 덮어주는 역할로도 사용이 되고요. 수유 쿠션에 눕혔을 때 베개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4장 정도만 준비해 두셔도 육아하실 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스와드럽인데요. 제가 현재까지 이렇게 2개를 사용했습니다. 얘는 S 사이즈라서 한 생후 2개월까지는 사용했던 것 같고요. 얘는 M 사이즈라서 생후 2개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와드럽을 아기가 싫어해서 사용하지 않는 엄마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산후조리원 있을 때부터 퇴소하고 한 일주일 정도까지 계속 속사계로 감싸서 재웠다가 좀 더울 것 같아가지고 속사계 대신 얘를 입히고 재웠어요. 그때 큰 거부 반응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잠옷처럼 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이 역류 방지 쿠션입니다. 이렇게 굴곡이 주어진 쿠션 위에 아기가 누우면 역류가 방지된다라는 거예요. 낮에 평소에는 여기 쿠션이나 아래 매트에다가 눕히곤 합니다. 이 2곳에만 눕히기엔 조금 아쉬우니까 심심할 때 이렇게 바운서에도 앉혀 놓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앉는 형태의 바운서고 보통 이렇게 누워서 흔들거리는 바운서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물려받은 거라서 그냥 이걸로 대체를 했는데 바운서도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목욕용품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당근으로 구매한 것은 체온계, 물티슈, 아기 비누 바스, 아기 로션, 아기 전용 손톱 가위도 당근으로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목욕용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긴 저희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안에 아기 욕조 2개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곳은 아기를 놓고 비눗물로 씻기는 곳, 그리고 다른 한 곳은 깨끗한 물로 헹구는 곳이에요. 이렇게 2개를 꼭 준비해 두셔야 되고요. 아기 바스라고 해서 머리랑 몸 동시에 다 씻기는 비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미리 한 통 꼭 준비해 두세요. 이렇게 아기를 씻기고 나온다면 바로 로션을 발라줘야 되는데요. 여름에 태어나는 아기는 로션 그리고 수딩 젤 준비해 주시고요. 겨울에 태어나는 아기는 로션이랑 크림 준비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기가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오일을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판텐이라고 발진 크림이 있는데요. 이것도 꼭 미리 준비를 해 두셔서 아기가 조련 퇴소하고 나서 봤을 때 엉덩이에 땀띠나 발진이 많이 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또 발라주셔야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서 항상 구비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제손수건을 총 50장 미리 준비해 뒀었는데 40장 준비해 두는 거를 추천할게요. 지금 디자인별로 10장씩 구매했었는데 가장 끝에 있는 하얀색 가제 반부 손수건을 목욕할 때 사용하고요. 디자인 되어 있는 거는 10장은 아기 응아 쌌을 때 닦아주는 용도, 나머지 30장은 아기가 이제 맘만 먹었을 때 입가 주변 닦아주는 거라든가 수유 패드 대신
이제 속옷 안에다가 이 손수건을 넣고 있어요. 굳이 수유 패드를 살 필요도 없으니까. 그리고 아기 눈곱이나 귓밥 이런 거를 떼내줄 수 있는 면봉 한 통 준비해 주시고, 전자체온계, 손톱을 깎아줄 수 있는 손톱 가위. 이 전자체온계는 아이가 예방접종 주사를 맞았거나 아니면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야 되는 고열인지 수시로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이 체온계를 준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보통은 귀 속에 넣을 수 있는 체온계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잘 모르고 이렇게 표면에 잴 수 있는 체온계를 샀거든요. 당근마켓에서 되게 싸게 구매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용 물티슈는 이렇게 큰 팩으로 6개 정도 저는 구비해 놨고요. 작은 거는 제가 따로 사는 건 아닌데 산후조리원에서 여러 교육이나 홍보를 하러 업체에서 옵니다. 그때 많이 주는 사은품이 이렇게 작은 물티슈예요. 그때 준비해둬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외출할 때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이 되고요. 큰 물티슈는 근데 지금 아직 2팩도 다 사용을 못한 상태이긴 해요. 많이 쓰진 않습니다. 이상으로 출산 이후 필요한 육아용품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책에 나온 것들 외에도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필요 없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들은 제가 임의로 그냥 추가하거나 제외해서 리스트화한 거고요. 많은 임산부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아야 인사해요. 안녕.